네, 현재는 일본 주변에서 미국 이지스함 공격을 받아도 일본이 막을 수 없지만 앞으로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바로 미국과 일본이 방위 지침을 개정을 하는데 합의를 했는데 일단 그 핵심 내용 같은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어제 18년 만에 미일 안보 가이드라인이 개정이 됐죠. 크게 보면은 세 가지 방향으로 했는데 여기 지금 나옵니다만은 미일 방위 협력 지침 그 대응을 위한 여러 가지 네. 양국의 상시기구를 두겠다. 연락관 같은 거를 설치를 한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미일 동맹 국제안보기에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이제 공동성명 네, 주요 공동성명 내용이 우리가 내용도 관심 크게 있는 거는 보면은 방위 협력 지침 아니겠습니까? 예, 평시화하고 중요 영향 사태, 존립위기 사태 이렇게 크게 나왔습니다. 평시는 지금과 같은 평시 체제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사실 이번에 방위 협력 지침을 제 개인적으로 볼 땐 일본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국제공원, 군사적 국제공원 면에 있어서 자기들은 과거에 비용만 대고 안보 문제에 있어서 UNPKO 같은 데서 비용만 대고 실제 공헌을 안 했지 않느냐. 일본의 국제공원을 현실적으로 길을 터줬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물론 소말리아 사태 났을 때 일본 해적 방위훈련 같은 거를 사실 일본이 그동안 해왔거든요. 한국도 해왔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일본이 과거 전수방어 지역에서 크게 한반도 문제라든가 이렇게 미군이 가는 곳은 자위대가 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지금까지는 일본은 자위대라는 어떻게 보면 제한된 군대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활동 범위 또는 활동을 하기 위한 근거 같은 것이 상당히 제한적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이걸 강화로 해서 일본이 가장 군대를 보유할 수 있는 평화헌법, 일본 평화헌법 5조. 네. 5조를 가면 아베 정권이 늘 내선 보통국가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국가가 안위에 처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군대를 보유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한반도에 미친 영향이 결코 녹록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 보니까 미국이 묵인하는 것도 우리가 좀 예민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미국이 이번에 아베 총리 관련해서 신조어를 미국 언론들이 만들었죠. 아베네시아, 아베 망각증. 우리는 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사과를 하지 않느냐라고 촉구를 하지만은 미일 동맹 강화를 위해서는 과거사 문제에서 충분히 사과하지 않아도 우리는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다. 이게 미국이 내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만약에 공화당 정권이 들어선다라고 하면은 이런 미일 동맹의 결속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밀도 있게 가까워질 것 같습니다. 비근한 예로 그게 있었죠. 과거 미일 동맹은 주춧돌이다, 코너스톤이라고 하고 한미동맹은 린치핀, 중심축이라고 했는데 2014년 규정을 했는데 미국이 한미동맹 관계를 은근히 좀 비중을 낮췄어요. 우리는 그냥 너희하고 우리는 그냥 오래된 친구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국 일본의 서로 노림수가 맞아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일본의 자위대는 주변 사태, 그러니까 한반도나 타이완에서 어떤 긴급 사태가 벌어졌을 때 미군의 후방을 지원할 수 있지만 이제부터는 한반도 타이완을 넘어서 미군이 필요로 하면 전 세계 어느 곳에 가서도 미군을 후방으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일본 자위대의 역할이 더 넓어졌다. 그래서 일본이 군사 대국화로 가기 위해서 미국과 손을 잡았고 미국이 이를 용인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